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 중심에는 태양 카드가 있는데요. 밝다, 에너지가 좋다라는 말을 넘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성은 물론이고 동성조차도 여러분의 존재감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본인의 매력을 일부러 과시하지 않아도 주변이 알아서 이 사람 좀 특별하다는 걸 눈치채게 만드는 타입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있는 그대로 빛난다는 점이에요. 태양 카드는 꾸미거나 덧대지 않은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로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자주 등장하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목받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강해요. 여러분은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훨씬 깊이 있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읽으시는 편이에요. 겉으로는 여유롭고 유쾌한 듯 보이지만 머릿속은 늘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대화 속에서 작은 분위기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거나 상대가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 읽고 행동으로 옮기는 섬세한 배려도 자연스럽게 잘 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 표현에 있어서 솔직하신 편이지만 그게 전혀 거칠거나 부담스럽게 다가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 사람은 뭔가 숨김이 없고 투명해서 편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투명함이 신뢰를 이끌어내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괜히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주는 거죠. 말투나 리액션도 위트 있고 똑똑하게 잘 넘어가다 보니 이성은 물론 동성에게도 함께 있으면 리듬이 맞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웃어서 무해해서 좋다고 해요. 그 웃음이 인위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짜 상황에 몰입해서 나오는 밝은 리액션이라서 타인에게 전달되는 감정이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느낌이에요. 무리해서 분위기를 띄우거나 일부러 밝은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훨씬 편해지고요. 그래서 기분이 가라앉아 있던 사람들도 여러분 근처에 있으면 자연스레 표정이 풀리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 여러분 자신이 뭘 잘하고 어떤 환경에서 더 빛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요. 누가 뭐라 하든 기본적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꾸준히 관리하거나 성장시키는 데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처음엔 밝고 명랑한 이미지가 먼저 들어오지만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의외로 조심스럽고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성향도 함께 보이네요. 그 간극에서 오는 묘한 매력이 사람들을 자꾸 끌어당기게 만들고 여러분을 단순히 착한 사람 이상의 존재로 기억하게 합니다. 앞서 태양 카드로 여러분의 외적인 에너지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미스터리 카드가 보여주는 1번 분들의 내면의 세계로 조금 더 들어가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다정하고 유쾌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웃으며 인사하고 대화할 땐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매너도 챙기고 적당한 리액션과 관심을 보이며 사람들과의 거리를 무리 없이 좁혀가는 분이시죠. 처음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꽤 개방적이고 사교적인 인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참 편하게 대해준다. 말도 재밌게 하고 거리감이 없네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묘한 벽 같은 게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상대방과 아무 문제도 없었고 여전히 말도 잘하고 인사도 하지만 어딘가 선이 딱 그어져 있는 듯한 거리감이 있어요. 어느 지점 이상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듯한 보이지 않는 단단한 경계 같은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진짜 안으로 들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말 그대로 알 것 같으면서도 끝내 다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가까워진 후에도 여전히 여러분 안의 진짜 이야기는 꺼내주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감정적 철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 혹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1번 분들이 뭔가 나를 좋아해주는 것 같긴 한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잘 대해주긴 하는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엔 선을 딱 긋는 스타일이네 라고 생각해요. 이런 반응들이 생기는 건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안에서 항상 어느 정도 계산과 선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믿지 않고 말 하나 행동 하나를 보기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진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진 내 안의 본심은 절대 꺼내지 않겠다는 마인드가 강해요. 심지어 평소에는 굉장히 유연해 보이던 분이 어떤 순간에는 냉정할 정도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돌아서기도 하시죠. 이게 여러분이 가진 이중적인 매력인데, 기본적으로 햇살 같고 따뜻하지만 그 중심에는 꺾이지 않는 자기만의 규칙, 방어 본능, 그리고 감정의 경계선이 또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철벽이 생기게 된 데는 여러분만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사람을 쉽게 믿거나 가까이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예상치 못한 이면을 마주하면서 나는 앞으로 사람을 고를 때 더 신중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은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본인이 선택한 극소수만이 진짜 여러분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의 감정과 에너지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 방식이기도 하죠. 동성들의 시선에서 본 1번 분들은 가까이 있고 싶지만 선뜻 다가가기엔 만만치 않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컵 기사 카드는 여러분이 감성적이고 섬세한 결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부드럽게 하고 감정을 포장하는 센스가 있어서 누군가가 기분 상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읽고 말의 온도를 잘 조절해요.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정서적 디테일은 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다정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곧 알아차리게 됩니다. 뒤따라 나온 소드 왕카드와 소드 여왕카드, 두 장 모두 이성적인 사고와 거리두기, 그리고 철저한 판단력과 통제된 감정 표현을 상징하는데요. 즉, 여러분은 감정 표현을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그 감정을 실제로 깊이 열어주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서적 친근함을 느꼈다가도 이 사람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동성들이 이걸 체감하게 되는 순간은 대개 관계가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느껴질 때예요. 분명 한동안은 자주 연락하고 대화도 깊어졌고 서로 고민도 털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쪽에서 선을 조심스럽게 그어두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아무리 관계가 무르익어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순간이 생기면 그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성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엔 감정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 앞에서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긴장감과 존중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성들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뭔가 마음이 편해졌던 기억, 1번 분들 앞에서는 나도 조금 더 부드러워졌던 순간들, 혹은 아주 평범한 대화였는데 왠지 오래 남았던 느낌 같은 것들이 묘하게 쌓여 있는 걸로 보여져요. 컵 6번 카드는 과거의 감정이나 따뜻했던 순간, 그리고 자꾸 회상하게 되는 누군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성들은 1번 분들 참 매력 있었는데 나중에라도 다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호감은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남아있는데 쉽게 표현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접어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이미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혹은 여러분이 너무 자신감 있어 보여서 괜히 위축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성들 사이에서 괜히 1번 분들에게 들이댔다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접었다, 뭔가 나만 좋아하는 느낌이라 조용히 포기했다는 식의 말들이 오간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팡이 5번 카드는 경쟁, 갈등, 미묘한 긴장감을 상징하는데, 이성들 사이에서 여러분을 두고 은근한 라이벌 의식이나 질투심 같은 것들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리 안에서 주목받는 순간이 있었거나 분위기를 이끄는 존재로 기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 혹은 누가 더 친한 척 하느냐 같은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경계되는 존재,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인기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수 있어요. 특히 상대가 소극적인 성격이었다면 여러분의 당당한 태도나 또렷한 기준선에 위축되었을 가능성도 크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그때 용기 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존재감 자체가
여전히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1번 분들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세요. 혼자서 많은 걸 감당하고도 그걸 표내지 않고 자신의 몫뿐 아니라 때로는 남의 몫까지 책임지면서도 묵묵히 해야 할 걸 끝까지 해내는 강한 내면의 무게감을 가진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힘든 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늘 완벽한 사람,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무책임하게 구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계산하고 감정보다는 이게 옳은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은 늘 자기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동시에 저울질하면서 그 상황에서 가장 조화로운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온 분이십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드러내요. 여러분이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엔 여러분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에 닿게 될 겁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결국 그 뒷얘기조차 여러분의 존재감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클릭으로 주신 복채는 2배의 좋은 기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은 똑부러진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세요. 머리 회전이 빠르시고 판단력이 뛰어나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그 안에 담긴 내공 또한 뛰어납니다. 말할 때도 불필요하게 장황하진 않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있고 설득력이 강해서 듣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평범한 말 한마디도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본인부터 실천하는 스타일이에요. 평소 행동 하나하나에서 보여지는 일관성과 책임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2번 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매력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꾸는 데에도 굉장히 성숙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적인 부분 외에도 보이지 않는 요소들까지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감각이 예리해요. 여러분을 보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나무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도 조금씩 더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 덕분에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되거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한 번쯤 새겨 들을만 하다는 인정을 쉽게 받아요. 직장, 친구, 연애관계 어디에서든 여러분 곁에 있으면 자신이 더 가치 있어진다는 느낌을 받기 쉬워요. 특히 일할 때 여러분이 보여주는 집중력과 상황 판단 능력은 남다른 수준이라 주변에서 의도치 않게 기대는 경우도 많고요. 실무적으로 뛰어난 건 물론이고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추스르고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에서 신뢰가 커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늘 완벽할 순 없죠. 다만 중요한 건 본인의 부족함을 감추려 하기보단 스스로 인식하고 조용히 개선해 나간다는 점이에요. 감정 표현이 서툴더라도 솔직하려고 노력하고 실수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회피하기보단 그 상황을 마주하려는 자세가 멋있습니다. 그리고 2번 분들은 관계 안에서 굉장히 성숙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상대방을 무작정 휘두르거나 본인의 기준에만 끼워 맞추려 하지 않고 서로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말은 단호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심은 꽤 크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안정감과 신뢰가 생겨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겐 꽤 헌신적인 면모도 있고요. 혼자 앞서 나가기보다는 같이 가는 관계를 원하고 그만큼 주변을 챙기는 마음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위로받는 걸 넘어서 본인 삶의 방향성을 찾고 현실적인 변화까지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2번 분들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정리됐어. 그때 그 말이 계기가 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같은 말을 듣는 일이 자연스럽고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영향력을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죠.
이번 분들처럼 자존감이 건강하고 동시에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건 단순히 인연을 넘어서 인생에 큰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말 그대로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도 잘 살아남으실 것 같은 분들입니다. 생존력이 강하다는 말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판단하고 있는 자원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낼 줄 아는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는 의미예요. 막연한 낙관주의나 허황된 기대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누구보다 냉철하고 빠르게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계획이 틀어졌을 땐 당황하거나 주저하는 대신 바로 대안을 찾고 계획을 정리해서 다시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혼자 있는 상황에도 익숙하고 누군가 챙겨주지 않아도 본인의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살아낼 줄 아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보기보다 독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도 익숙하고 누군가 챙겨주지 않아도 본인의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살아낼 줄 아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보기보다 독립성이 강합니다. 생활력 자체도 아주 탄탄해요. 돈과 시간, 에너지 같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능력이 있으셔서 여러분은 늘 바쁜 와중에도 뭔가를 해내고 성과를 만들고 남들보다 더 알차게 시간을 써요. 실제로 그런 리듬이 몸에 익어 있는 분들이시기도 하고요. 일머리가 있고 센스가 좋다 보니 반복되는 일도 본인만의 방식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요령이 있고 그 안에서 본인만의 노하우나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의 느낌이 강한 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번 분들은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현실을 읽고 살아남을 길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련합니다. 그래서 연애든 친구든 직장이든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번 분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져요. 뭔가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번 분들과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보면 마음이 정리된다든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이번 분들 말대로 할 걸 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이번 분들에 대해 동성들이 모여 얘기할 때 대놓고 칭찬을 늘어놓기보단 은근히 슬쩍 부러움을 섞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쟤는 쉬지 않고 늘 뭔가를 해. 말만 하지 않고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또는 괜히 가만히 있는데도 특유의 포스가 있다. 같은 이야기들이 대표적이에요. 컵 4번 카드는 겉으로 보기엔 무심하고 조용해 보일 수 있는 이번 분들의 첫인상을 말해주는데요. 감정을 쉽게 드러내거나 요란하게 자기 존재를 내세우시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듯말듯한 그 거리감이 주변 동성들에게 묘한 호기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어디까지 다가가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차갑거나 꽉 막힌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을 때 동성들이 이번 분들을 두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이 사람은 본인 일도 아닌데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라는 신뢰감입니다. 지팡이 4번 카드는 이번 분들이 관계 안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모습과 안정감 있는 태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성들 사이에서는 이번 분들이 내 곁에 있으면 정말 든든한 사람, 굳이 말 안 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또는 나보다 먼저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의리가 있어요. 특히 힘든 일을 겪는 친구들에게는 공감 이상으로 현실적인 조언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이번 분들이랑 얘기하면 끝이 아니라 뭔가 해결이 돼 라고 말하곤 해요. 그리고 마법사 카드는 동성들이 이번 분들을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인 매력인데 능력자 같은 느낌이에요. 한 가지 재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다재다능함,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센스 있고 감각도 좋고 사람을 무리 없이 이끌 줄도 아는 어떤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능력이 이 카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번 분들을 두고 쟤는 진짜 뭘 해도 돼 애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외유내강 그 자체예요.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신중한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결정도 빠르고 추진력도 강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은근히 야망 있는 스타일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주인공 느낌이 난다고 하기도 해요. 이런 이번 분들의 다면적인 모습은 동성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을 주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다 같이 잘 지내지만 속으로는 쟤랑 괜히 나 비교하게 돼. 쟤는 늘 완벽해 보여서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같은 말들이 뒷얘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이번 분들이 풍기는 무게감이나 존재감이 또래 안에서도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음으로 이성들이 이번 분들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쉽게 읽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입니다. 소드 8번 카드는 이성들이 여러분 앞에서 느끼는 긴장감을 상징해요. 이 감정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러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번 분들은 이성들한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경향이 있으셔서 마음이 있어도 접근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 이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이나 말투, 분위기 안에 흐르는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요. 이번 분들을 향한 이성들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호감은 분명한데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성들이 볼 때 여러분은 인기 많을 것 같고 누군가 이미 있을 것 같고 쉽게 마음이 흔들릴 사람은 아니겠다는 이미지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여러분은 어장관리나 밀당 같은 걸 하지도 않고 연애에 있어서는 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음 없는 사람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일도 없고 다가오는 사람을 괜히 애매하게 끌어당기지도 않아요.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이 분리된 분들이라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아니면 선을 명확히 두는 편이시죠. 여러분의 존재감이 가볍지 않고 또 그런 깊은 감정이 단번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이성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다들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많은 망설임을 뚫고 가장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 그 사람과 여러분의 연이 닿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온 카드들에서는 이번 분들이 나답게 있으면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난다는 흐름이 느껴져요. 내 모습을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감정을 조율하거나 포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그 공간 안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기대는 안정적인 관계들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건 로맨틱한 사랑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신뢰하고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그동안의 상실과 인간관계 정리를 지나 이제 진짜 나답게 살아가도 괜찮은 시기로 접어들고 계세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뭔가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아는 상태에서 진심이 오고 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에요.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해주는 시간들이 열릴 테니 그 소중한 순간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결국 그 뒷얘기조차 여러분의 존재감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클릭으로 주신 복채는 2배의 좋은 기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에게 나온 여우 카드는 여러분 특유의 사람을 훅 홀려버리는 기운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매력이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위험할 정도로 매력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치명적인 끌림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본능적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아주 강하고도 세련된 자기장 같은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플러팅에 능숙하신 건 당연하고 그 스킬을 공부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태생부터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의도했든 안 했든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플러팅의 한 장면 같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죠. 어떤 말투, 어떤 시선, 어떤 표정이 사람 마음을 흔드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고 그걸 너무 잘 사용합니다. 오히려 본인은 크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먼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호감을 유발하는 디테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독보적인 무기는 나쁜 여자, 나쁜 남자의 매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쁨이란 비호감이나 이기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상대를 긴장시키고 끌어당기는 매력의 고전적인 이미지를 말해요. 관심을 주는 것 같다가도 슬쩍 빠지는, 다정하다가도 툭 튕겨나가는 그 온도차가 너무나도 능청스럽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상대는 처음엔 당황하면서도 결국엔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그저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물론 그게 전부 계산된 행동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미세한 간격에서 오는 미묘한 떨림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밀당은 기본이고 어장관리라는 단어를 의식하지 않을 순간에도 알아서 어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재밌는 건 이 모든 걸 능숙하게 하면서도 전혀 밉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투 안에 유머가 있고 눈빛 안에 따뜻함이 있고 태도 안에 여유가 있거든요. 절대 싸늘하지 않고 절대 얄밉지 않고 뭔가 그럴 수도 있지 싶은 납득 가능한 매력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타고나기를 도화살이 강하게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도화살이 강한 사람은 굳이 외모가 정석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주변 이성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에너지를 아주 안정적으로 자기답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성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여러분은 확신을 쉽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달려들다가도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멈춰버리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더 도전의식을 느껴서 끝까지 매달리게 됩니다. 비율을 따지자면 당연히 끝까지 매달리는 쪽이 더 많고요. 여러분이 무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이성들은 여러분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긴장하고 예민해지고 평소보다 더 자기 감정에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3번 분들을 향한 이성들의 대화 속에는 섹시하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반복돼요. 쟤는 행동이 의도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야해.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분위기가 이상하게 끈적해. 라는 말들도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섹시하다는 표현은 외모나 몸매 같은 피지컬적인 매력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훨씬 넓고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번 분들 또한 본인의 매력에 대해 어느 정도 자각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매력 있어 보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을 본 이성들의 대화 안에서는 3번 분들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꼬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 분들은 이성들에게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해요. 3번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거 알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욕망을 들끓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성은 여러분 앞에서 괜히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분한 척 하다가도 금방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소드 3번 카드를 보면 이 카드는 흔히 상처, 아픔, 슬픔을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3번 분들을 좋아하게 된 이성들은 그 감정이 가볍지 않고 예상보다 훨씬 더 여운이 진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호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너무 깊어져서 감당이 안 됐다. 내가 저 사람한테 빠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았던 이성들은 한 번쯤 마음이 다치거나 감정적으로 복잡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사실 여러분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강한 분들은 좋은 의미에서든 복잡한 의미에서든 늘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관심을 주는 시선이 몰리고 어느새 주변에 감정적으로 동요된 사람들이 쌓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관심을 주는 모든 사람이 성숙하고 쿨한 방식으로 그 감정을 처리하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분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희망 고문을 당했다고 느낀 사람들 중 일부는 그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표출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살짝 비꼰다든지 혹은 태연한 척 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과하게 반응하는 식으로요. 이건 내가 3번 분들에게 끌렸고 흔들렸는데 그 감정이 허무하게 끝난 것 같아서 생기는 자격지심에 가까운 심리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받아준 것도 아니니까 이 모호한 감정의 여백을 본인 상상으로 채우다 보니 혼자서 마음이 더 깊어지고 감정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의 주의를 계속 끌기 위해 이상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무례한 농담을 던진다든지 일부러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등 어른스럽지 못한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죠. 그게 결국엔 관심받고 싶다,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감정의 뒤틀린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도 어렴풋이 느끼실 겁니다. 3번 분들처럼 사람을 홀리는 기질이 강한 분들 곁에는 종종 집착의 기운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이 감정으로만 남지 않고 소유하고 싶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불안감으로 번지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별다른 희망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 스스로 빠져들고 스스로 감정의 타이밍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작 감정이 정리되는 시점에서도 여러분이 마치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은 때로는 피곤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탓은 아니에요. 호기심을 자극하고 감정을 이끌어내는 건 여러분의 타고난 에너지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각자의 몫이니까요. 인기가 많다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긴 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걸고 관심을 주고 가볍게 들이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거리감을 두게 되거나 본인을 지키기 위해 더 조심스러워지는 일도 많으셨을 겁니다. 반면에 동성들의 시선을 떠올리며 뽑은 카드 3장은 모두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소드 기사는 빠르고 정확한 판단, 소드 5번은 팽팽한 심리전과 긴장감, 그리고 소드 2번은 감정의 선을 정확히 다루는 능력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이 조합을 보고 느껴지는 건 동성들이 3번 분들을 볼 때 마냥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경쟁심이나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같은 또래, 같은 분야에 놓여있는 상황이 있다면 상대방의 경쟁의식은 더 심해져요. 3번 분들은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본인만의 색깔이 아주 뚜렷한 분들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태도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자리, 모임, 학교, 직장, 가릴 것 없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잡게 되는 타입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 눈이 먼저 가고 말하면 다들 귀 기울이고 결정을 내릴 때도 어느새 기준이 되는 존재죠. 동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그 대장 기질을 보고 쟤는 카리스마가 있다, 기센 스타일이지만 멋있다, 솔직해서 편하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스타일이 워낙 분명하다 보니 그 흐름에 눌리는 사람들은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은 자기 생각이 분명해서 싫은 건 싫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편이에요. 이런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사이다 같다, 쟤는 뒤에서 말 안 하고 바로 얘기해서 좋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쟤는 너무 세, 말투가 직설적이어서 상처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따르는 사람도 많은 동시에 갈등이 생기는 구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친해지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지만 납득 안 되는 일에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의견을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셔서 3번 분들 멋있긴 한데 말다툼하면 내가 못 이길 것 같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뚜렷한 개성과 기센 이미지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인연도 시간이 지나면 깊은 신뢰나 강한 끌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매력을 보여줄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재밌는 인연이 시작되며 여러분이 즐기면서도 나답게 설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겁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결국 그 뒷얘기조차 여러분의 존재감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클릭으로 주신 복채는 2배의 좋은 기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동성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하고 뽑은 카드로 가장 먼저 더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별 카드는 닮고 싶다, 곁에 두고 싶다, 그리고 연예인 같은 사람을 상징해요. 동성 친구들은 여러분을 보며 아,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감정을 자주 느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동성들의 시선에는 일종의 경외감과 동경이 섞여 있어요. 쟤는 뭘 해도 태가 난다. 나대지 않는데도 돋보인다. 나도 저렇게 여유있고 멋있어지고 싶다는 마음이죠. 이런 감정은 경쟁심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대상에게 느끼는 감탄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이 가진 자연스러움은 큰 무기라서 머리를 대충 묶고 나갔는데 오히려 더 예쁘고 멋있다는 말을 듣는다거나 특별한 액세서리 하나 없이도 패셔너블해 보인다는 반응을 자주 받아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종종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주목받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부담스러워하고 관심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시라면 이 부분이 다소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주변 동성들은 오히려 여러분이 그 주목을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조차 여러분의 스타성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주변 친구들 중에는 여러분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에 스타일을 비슷하게 바꾸거나 말투를 따라하는 경우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또래 사이에선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단순한 친구 이상의 의미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좋음의 농도가 어느 순간부터 묘하게 달라져서 자꾸 생각나고 연락이 없으면 궁금하고 괜히 질투심이 올라오고 그래요. 분명 서로 같은 성별이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이인데도 그 감정이 어디까지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다정하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신경 써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친밀감이 애매한 선까지 미끄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동성에게서조차 4번 분들은 왜 이렇게 설레지? 4번 분들은 뭔가 다른 친구들과 다른데? 라는 반응을 끌어내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 간의 감정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향한 강한 끌림이 생길 때 그게 꼭 성애적 맥락에만 머물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대에게 너무 좋다, 닮고 싶다, 계속 보고 싶다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그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매력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동성들 중 일부는 여러분을 향한 감정 안에 호감과 동시에 복잡한 혼란이 섞여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질투하면서도 좋아하고 마음을 숨기면서도 계속 곁에 있으려 하고 아무 일 없는 척하면서도 내내 눈치를 보는 거죠. 여러분은 성별을 뛰어넘게 만드는 감정선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여중이나 여고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꼭 외모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 친구들이 끊이질 않고 누가 봐도 호감이 가고 선생님들조차 예뻐하고 어느새 다들 그 친구 얘기만 하게 되는 상황 속에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다음으로 정의 카드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걸 뜻해요. 동성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느끼는 건 아, 저 사람은 뒤에서 딴소리 안 하겠다. 말 돌리지 않고 그 말에 진심이 느껴져서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뢰예요.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얻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빠르게 만들어내는 분들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특징 중 하나는 감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감정은 표현할 줄 알지만 상황에 휘둘리진 않습니다. 또 정의 카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공정함이에요.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균형을 맞추는 감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중간에서 누군가를 감싸주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말없이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경험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 정의 카드가 나온 다음으로 펜타클 10번 카드가 함께 등장했다는 건 여러분의 진가가 단기적인 관계가 아닌 장기적이고 깊은 인간관계 안에서 더 확실히 드러난다는 뜻인데요. 동성들은 여러분을 위기에 강한 사람, 가정적이고 따뜻한 사람, 오래 함께하고 싶은 친구라는 인상을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가벼운 대화만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사람, 내 결혼식 사회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 집안일이나 가족 얘기까지 터놓고 이야기해도 부담 없고 든든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란 의미예요. 또한 펜타클 10번은 여러분이 가진 가치 있는 것들을 오랫도록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보여주기도 해요. 여러분의 동성 지인들은 4번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겐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다. 관계 안에서 갑자기 등을 돌리거나 배신하는 일은 절대 없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오랫동안 여러분 곁을 지키려고 해요. 편하고 재밌는 친구를 넘어서 내 편이라는 확신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자신의 신념과 타인의 입장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최대한 정직하게 바라보려는 태도를 가지고 계셔서 누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본인과 친하든 아니든 간에 공정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노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다음으로 악마 카드는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얼마나 강한 끌림을 유발하고 있는지 단번에 보여주는데요. 이성들은 여러분에게서 감정과 욕망이 동시에 자극되는 긴장감 있는 매력을 느낍니다. 이 카드는 종종 금기나 억눌린 욕망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말로는 절대 표현하지 못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여러 번 상상했던 사람, 혹은 친구처럼 지내면서도 자꾸 눈이 가고 신경 쓰였던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본인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유형이죠. 평소에는 이성 앞에서 쉽게 긴장하지 않는 사람조차 여러분 앞에서는 말투가 꼬이고 시선 처리가 어색해진다거나 괜히 쓸데없는 농담을 하고는 후회하게 된다거나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이 상대의 어두운 면까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안의 욕망이나 상처를 감추고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앞에서는 자꾸 진심이 튀어나오고 예민한 부분까지 드러내게 됩니다. 그만큼 감정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자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마 카드에 이어 등장한 펜타클 여왕 카드는 여러분이 현실적인 안정감과 포근함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펜타클 여왕은 보살피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라 여러분 또한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기를 보살피며 잘 살아갑니다. 대신에 은둔자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존재에 지나치게 기대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연애든 인간관계든 여러분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시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는 편입니다. 이걸 이성들이 옆에서 지켜봤을 땐 처음에는 저 사람은 자립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으로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 자립이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이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 나 없이도 너무 잘 지내는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이성 입장에서 가장 서운하게 다가오는 지점은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연락이 자주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 자기만의 루틴과 사색,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경향이 강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혼자 있고 싶다는 감정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는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 사람은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건가? 나랑 안 만나도 별 탈 없이 잘 살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 마음은 사실 상대방의 외로움이나 불안감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걸 즐긴다거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게 어떤 거절이나 냉정함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하지만 상대가 감정적으로 섬세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이런 패턴이 소외감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성은 속으로 서운함을 품고 나는 쟤가 필요해서 곁에 있는데 쟤는 굳이 나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자립적인 에너지가 자칫 내가 없어도 잘 살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게 연인 입장에선 굉장한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은 연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거나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생겨도 그걸 오래 품은 채 묵묵히 기다리는 타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애는 빠르게 오고 가는 메시지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의 깊이와 표현의 방식이 상대와 엇갈릴 가능성도 존재하게 돼요.
사람들은 가끔 조용히 사랑하는 방식엔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진심을 미처 못 알아챘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조용한 방식 너머의 진심까지도 결국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틀 오라클 카드는 여러분이 이성, 동성 가릴 것 없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을 조금만 의식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큰 무대에서 빛나실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만 끝나는 매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는 리더로서 주목받게 되는 에너지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설득하고 이끌고 싶다고 마음먹는 순간 상대는 그 감정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요. 그게 곧 기회로 이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영향력으로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은 평범한 방식으로 살아가기엔 갖고 있는 에너지나 표현력이 조금은 특별한 쪽에 더 가깝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인으로만 살기엔 아까운 기운을 갖고 계신 거죠. 주변에서 오는 반응이 다르고 관심을 받는 빈도도 다르고 어느 자리에 있어도 뭔가 중심적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는 흐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 성공 카드가 같이 나온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는 크기만큼 그 이상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면 지금이 딱 그 방향으로 욕심을 내보셔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여러분이 가진 매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직접 문을 여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은 뭘 해도 잘 되실 분들입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결국 그 뒷얘기조차 여러분의 존재감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클릭으로 주신 복채는 2배의 좋은 기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